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가을 하늘 느끼기 좋겠네요. 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금지됐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제과 제빵점 매장 안에서의 음식 섭취가 다시 가능해졌고요.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 음식점도 야간 영업이 재개됩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사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취한 건데요.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2부는 월요일에 갑자기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그 대상과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풀어보도록 하죠.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음식점, 커피 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려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가 됩니다. 음식점 등의 영업 제한이 2주 전처럼 방역을 지키는 선에서 풀리는 겁니까? 예,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우선 오늘 어제 그 신규 확진자 숫자가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확진자는 109명이고요. 예. 이 중 국내 환자는 98명, 해외 유입 11명이고요. 예. 수도권이 81명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중증 환자는 157명으로 변함이 없는데 사망은 363명으로 5명 늘었습니다. 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세는 확실하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이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월요일 날은 항상 주말 효과이기 때문에 이 진단검사 수가 적어서 예. 이 오늘의 이 추세는 이제 내일부터 보면은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내일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예, 저 생각으로는 지금 2단계로 완화한 효과가 예. 지금 2.5단계를 2주일 정도 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앞으로 2주일은 이 경과를 더 2단계로서 두고 보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 의미는 일단 감소세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감소세를 좀 더 지켜보면서 만약 감소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2주 후에는 이 새로운 좀 더 강화된 특별 방역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일단 바뀌는 부분은 2단계로 완화된다기보다 2단계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예. 그 전까지는 지금 9시 이후에도 음식점 안에서 식사가 가능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게 되고 예. 또 카페라든지 빵집 같은 데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었는데 그것을 마실 수 있게 한 것하고 300인 이하 학원 또 실내 체육센터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는 되었는데 예. 여기에 전제 조건이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하자. 즉 좀 더 확실한 방역 대책, 즉 출입자 명부라든지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면서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민 의식을 가지고 꼭 마스크를 쓰고 안에 들어가서 드시고 가능하면은 이것이 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장시간 그 안에서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가능한 한 지금 만남 접촉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시기라고 봅니다. 예. 카페에서 이렇게 떨어져 앉고 이런 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지침은 있는데, 이게 카페나 식당 등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확실한 거리 두기일까요? 사실 좀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을 업주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네, 업주분들은 다 그 지침에 따라서 테이블을 뭐 2m 이상 거리, 뭐 자로 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예. 일정 거리를 띄게끔 하고 예.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손님들,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냐 하는 부분인데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전부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는 벗지만 장시간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예, 예. 또 가능한 한 장시간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은 뭐 음료 같은 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살짝 마스크 내렸다가 먹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PC방의 경우는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2주 전과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2단계로 하면서 이 PC방을 고위험 시설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예. 이것은 이용은 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이 18세 이하의 아마 미성년들이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를 좀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교회 비대면 예배 원칙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교회 소모임은 계속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로 모임을 금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교단과 협의한 후에 아마 방역 지침을 새로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면 예배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대면 예배는 일단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면 금지이긴 한데 예.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허가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등교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가장 큰데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지금 교육부하고 의논이 돼서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20일까지는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뭐 고3을 제외하고서는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외의 지자체들에서는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결정은 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잘 의견을 모으셔갖고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적어도 추석이 지날 때까지는 좀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 생각은 추석 전까지는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뭐 시간적으로 봐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한 2주 정도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지금 뭐 환자 수로 따져서 적어도 100명 이하가 계속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예. 또 지역사회에서의 이 감염원이 불명한 환자들 수도 좀 더 안정되는 이런 수준이 확실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요. 예, 1, 2주 예. 안으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뭐 수업을 등교를 해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좀 너무 불안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이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의 조용한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조용한 확산이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3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교를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 고3만 등교를 한다면은 뭐 거의 성인에 가까운 학생들이고 거리두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예. 무리가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광복절 집회 이후에 늘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 폭발적인 급증세는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그렇게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8월 말부터 이미 2단계로 강화시켰고 또 2단계에서 좀 더 강화된 2.5단계까지 하고서도 2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 중부터는 상당히 감소세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이 급격한 감소세가 어려운 것이 8월달, 9월달에 이 수백 명씩 나왔던 것이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무증상 전파로 확산된 이런 예.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고 결국은 산발적으로 계속 집단이 일어나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고 빈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속 보아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서 결국은 2주로 한시적으로 한 것은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유행 양상들, 감소되는 양상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더 강화를 시킬 건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아마 조정하는 그런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가장 걱정되던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아마 이번 주 정도는 두 자릿수로는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두 자릿수라는 것이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산발적으로 유행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염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하게 되면은 그 통제가 계속 잘 듣고 있지를 못해서 적어도 50명대, 60명대 수준까지 내려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그 정도까지는 숫자가 내려오고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원 불명의 환자의 비율도 상당히 좀 감소 추세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감소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양성률도 상당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109명 중에 수도권 신규 확진자만 81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한 80명, 뭐 70명, 90명 이 정도 수준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예.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늘고 들고 하루하루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사실은 한 30명, 40명 수준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 그 정도까지 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시간이 보이고요. 필요하다. 예. 네, 혹시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환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통제,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방역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 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뭐 80명이라고 해서 이게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또 뭐 3, 40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더 안심하고 안정된다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이런 방역 수칙 거리두기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예. 이것이 증가하면 항상 일어나고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신규 확진자 수만큼 중요한 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비율인데 현재 2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어제 데이터만 봐도 23.9%인데요. 예. 결국은 이 정도의 숫자라는 것은 4명에 1명 정도는 감염원을 알 수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의 동선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나 있고 통제가 더 늦는 것이죠. 확산 예. 속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의 통제에 의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전체 국민들의 방역 수칙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것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이 기본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업주들 경우에 있어서는 소독이나 환기 같은 것들을 잘 해야만 이 전체적인 이 환경이 우리의 유행 양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합심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료 체제들이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이런 총합된 이런 통제 예. 또 이런 수칙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예. 얼마 후면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연휴 기간 동안은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우려라기보다는 앞으로 2주간 이 2단계로 완화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얼마나 유행이 잡힐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혹은 뭐 지금 2단계로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가 이동이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귀향을 하든 역귀성을 하든 혹은 휴양지로 가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이동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이동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확산,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식들이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2주간 동안 방역당국 또는 모든 전문가들이 잘 고민을 하셔갖고서 예. 이 부분들을 잘 방역 수칙을 만들고 또 이 이후에 즉 10월 9일까지 거의 뭐 연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겨야만 우리가 올 겨울 또 내년 봄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지. 이 기간이 만약에 잘못되고 숫자가 뭐
수백 명 단위가 아니라 수천 명 단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식으로 가는 완화적인 방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기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2주 동안 이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가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면 2.5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최근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완치 이후에도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에게도 후유증이 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중증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폐 손상이라든지 여러 장기 손상들에 의해서 상당 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치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경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뭐 피곤함이라든지 가벼운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뭐 기억상실이라든지 심지어 뭐 탈모 같은 것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특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완치된 후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이런 후유증으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어떤 정신적인 충격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전체적인 환자가 2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중증으로 앓은 사람, 경증으로 앓은 사람이 전체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다 모아서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기혈을 풀어주는 자세, 파반 묵다를 배워볼 건데요. 파반 묵다에서 파반은 기혈할 때 전개를 뜻하고요. 묵다는 풀어놓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기혈을 풀어놓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의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저 너무 궁금해요. 기의 순환을 돕는 요가. 어떤 동작입니까? 네, 우리의 신체 말단 부분 있죠? 이 손가락, 발가락 같은 이 손끝, 발끝, 신체의 말단 부분을 자극시키는 그런 자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관절을 자극시키는 그런 동작이라서 경락의 자극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관절염의 통증 앓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 동작 따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평소 틈틈이 미리미리 이 동작 파반묵다 해주시면은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손가락, 발가락 중에서 어떤 곳을 합니까? 우리 흥진 아나운서 보니까 발가락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발가락부터 해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바닥에 앉아서 두 다리를 쭉 뻗어볼게요. 쭉 펴고. 그렇죠. 두 다리 쭉 앞쪽으로 뻗어보시고요. 두 다리 사이는 살짝 벌려볼게요. 두 손은 엉덩이 뒤 바닥을 짚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발끝에서부터 관절을 움직여 볼 건데요. 자, 발가락을 최대한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가 구부렸다 폈다가 2, 3회 정도로 반복합니다. 그렇죠.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쉽네요. 네. 이렇게 먼저 발가락부터 움직여 보시고요. 이번에는 발등을 몸통과 멀리 앞쪽으로 쭉 뻗어볼게요. 그래서 발등을 길게 늘려보는 거예요. 발목을 늘리는 자세인데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발끝을 몸통 가까이 쭉 당기면서 발목을 조금 다시 반대쪽으로 늘려보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종아리가 좀 당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왔다 갔다 역시나 2, 3회 정도 반복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발목을 돌려볼게요. 서클. 회전을 해보는 거예요. 바깥 원을 향해서 안쪽으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2, 3회 반복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만 쭉 들어볼게요. 그래서 두 손으로 오른 허벅지 아래를 감싸봅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 쭉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깊이 당겼다가 종아리 옆에서 깍지,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까? 그렇죠. 많이 시키시네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목, 무릎,
그리고 허벅지까지 점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건데요. 예. 이 관절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동작들이 파반 묵다가 되겠습니다. 예. 자, 3분만 투자하시면요. 발가락, 발등, 무릎, 관절 마디마디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포함한 2차 재난지원금 알아볼 텐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업종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오시죠.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가치 생산품 착착착 추석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기업 육성팀의 인재서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품 착착착 추석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름이 참 흥겨운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사회적 가치 생산품은 어떤 제품인지 소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 착착착 추석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가치란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하는데요. 예. 인권이나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같은 것들이겠죠. 예. 이번 특별전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만든 가치 있는 제품을 알리고 착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착착착이라는 문구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문구는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사회적 약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경기도가 만든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 브랜드입니다. 예. 자, 사회적 가치 생산품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착착착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런칭하고 또 이제 제품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 사회적 가치 생산품을 한 곳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매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몰로는 이번 추석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시흥 신세계 아울렛에 있는 바라지 마켓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추석 특별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이번 추석 특별전은 경기도 주식회사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월요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검색 포털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스마트 스토어를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참기름, 커피, 수제잼, 천연 비누 같은 다양한 상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특별전은 이제 특별한 혜택으로 20% 할인 혜택도 드리는데요. 예. 이제 구매하실 때 20% 할인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 생산품 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경기도랑 경기도 주식회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인데요.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는 물론이고요. 향후에는 제품 디자인 개발, 품질 관리 컨설팅 같이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기업 육성팀의 인재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의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댓글창 열려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 날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네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월요일에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네요. 아, 네네. 새롭네요. 월요일 나오니까요. 예. 네. 자, 이번 4차 추경안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씩 알아볼 텐데. 네네. 자,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피해 지원 패키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아, 네. 요게 조금 1차하고 다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1차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들과 프리랜서 분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 우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번 2차에서는 요 두 부류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준에도 지금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는 새희망,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영업을 못하고 문 닫은 집합 금지 업종, 그 다음에 영업 시간을 제한받은 집합 제한 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업종으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지원 금액을 달리 지급합니다. 예.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업종은 사실 제한이 좀 걸려 있어요. 어떤 거냐? 일반 업종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9년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제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4억 원 이하고 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집합 금지 업종. 아까도 말씀드린 아예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은 경우들이 있죠. PC방 노래방. 먼저 요거는 전국 단위하고 수도권 단위하고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전국 단위는 PC방이나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 시설이 해당되고요. 수도권은 학원이나 독서실, 실내 체육 등 시설에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다음에 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은 영업 시간을 제한받지 않았습니까? 9시 이후로는 매장에서는 부장만 되고 매장 업무를 못 하셨으니까 거기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업종 10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식당이나 그냥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 업종은 거의 모든 업종이 다 포함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이 될 테고요.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개인 사업자 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또 여기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원 제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유흥이나 도박 업종, 그다음에 전문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유흥 관련업은 지원이 제외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룸사롱이라든지 콜라텍, 그다음에 점술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택시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네. 개인 택시 분들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업종에 해당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전년도 2019년도에는 4억 원 이하 매출을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 감소만 입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 택시 분들은 사실 법인 택시에 운행하신 분들은 근로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많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방은 되고 콜라텍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콜라텍은 사실 유흥업종에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유흥업종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PC방 같은 또 집합금지 업종, 카페 같은 집합 제한 업종은 뭐 전년도의 매출이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까? 네,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아예 영업을 제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매출 감소라든지 그 연평균 4억 원 이하, 전년도 연평균 4억 원 이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한 없이 그냥 돈 다 주는 거군요. 네, 그대로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조금 들어와서 해보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BIJ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안녕하세요. 전 올해 봄 셀프 빨래방을 오픈했습니다. 긴 장마 덕에 8월은 장사가 잘 돼서 매출 감소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긴급 피해 제거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고 명칭이 붙은데요. 그 대전제는 뭐냐면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5468번님께서는 음식점인데 올해 2월에 오픈했습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네, 올 2월에 오픈하셨다고 하시면 매출 감소,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 감소만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바로 뭐 지원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전년도에 이제 19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창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정보망에 그분들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뭐 4대 보험 연계 자료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냥 확인되는 순간 어차피 우리가 매출 감소는 확인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이 감소된 걸로 보고 왜냐하면 재확산 이유나 코로나 이유로 어려우시니까 거기에서는 행정정보만 이용해서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 다만 올해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기록이 전무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잖아요.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추석 이후에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창업 이후에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입증만 해주신다면 지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매출 증빙 자료는 아마 그 창업 이후에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하겠죠. 지금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기간과 최근의 기간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뭐 포스 기록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뭐 매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입증해 주시면 추석 이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76번님께서는 매출 감소는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한 걸까요? 증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셨는데 매출이 뭐 10,000원만 감소해도 뭐 가능한 맞습니다.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매출이 어떤 시점 이용해서 떨어졌다. 하면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 그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는 우리가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는 포스 자료가 나오실 수 있겠죠. 계산했던 내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카드 매출 내역 같은 거 그런 게 증빙 자료로서 활용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질문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의 지원 시기는 그럼 추석 이후. 그 두 분으로 나눠 주신다고 보면 돼요. 작년에 창업하신 분들은 행정정보만 이용해서 우리 추경 예산에서 국회안이 통과되는 즉시 12월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추석 전에. 올해 아까처럼 뭐 2월에 개업하셨거나 이런 분들, 올해 개업하신 분들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시간적 그 필요성이 있나 봅니다. 그거 되고 하면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업해서 하셨던 분들은 추석 전에 지급될 거다. 그다음에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증빙 자료 확인한 다음에 추석 이후에 지급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지급하는 어떤 시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좀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정책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를 이 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그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눈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1차와 3차의 추경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뭐 점포 철거 비용이라든지 사업 정리 컨설팅, 그다음에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좀 이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때도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 많아서 네. 그때 당시에 우리 노무사님께서 판넬 준비하셨는데 너무 애정이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판넬 이번엔 준비를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 1차 지원금 150만 원 받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예. 이분들은 그냥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 지금 한 141만 건 정도가 해당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50만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차 지원금이 지난 7월 며칠 7월 19일까지인가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최대 그냥 50만씩 3개월 150만 원만 지원해 드리는데 그 지원 요건이 20년도 6월 7월 평균 소득 대비 20년 올해 8월 소득이 하락되었던가는 걸 정빙해 주시면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 네네. 1차 지원금 안 받은 소상공인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하셨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차 긴급 이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희망 요구는 2차에서 해당되는 거고 1차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포함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는 지금 20년도 6월 7월 평균 소득 대비 20년 올해 8월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1차 지원금의 프리랜서들에 대한 특수 형태의 종사자나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내문에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세희망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을 안내해도록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1차를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을 지원해 주는데 2차에서는 이거대로 받으시면 되고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시면 1차에 못 받으셨으면 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노무사님 좀 복잡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로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네. 유튜브에 박조셉님께서는 일단 어떤 기간에 어떻게 감소 자료를 증명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면서 예를 들면 작년 7월에서 9월, 올해 7월에서 9월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지 좀 여쭤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난해의 같은 달, 올해 같은 달 이렇게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요거는 아까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매출 있다고 하시면요.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하고 그다음에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지원할 코로나 재확산 이후하고 전년도 동월이나 그다음에 전년도 평균 요런 걸 가지고 매출 감소를 증빙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라고 하면은 뭐 8월, 9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장려금 지원 정책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엔 8월 16일 이후 폐업하는 경우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는 8월 16일 이후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월 16일 이후에 매출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대한 매출 전년도에 대한 매출은 굳이 8월, 9월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8월, 9월이 아니라 그다음에 19년도 평균. 왜냐하면 우리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들 쭉 해올 때 어떤 한 지점만을 가지고 비교 대상 기간을 정하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뭐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 자금 지원에서 항상 전년도 동월이라든지 전년도 연평균이라든지 뭐 직전 3개월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그대로 부합하게 설계가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속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할 때 아직 예산안이 통과 못 되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나 어떤 걸 설계를 해서 바로 내놓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안으로 나갈 거다라는 거에서 지원금이 예전에 그런 지원금들의 기간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 즉시 설계안들이 나올 거거든요. 지급 기준들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왔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까? 사실 지원 일수가 확대됐습니다. 그 지원 일수는 원래는 일반 업종에 기존에 그 특수
특례업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광업이나 뭐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60일 더 적용이 돼서 240일로 확대됐잖아요. 근데 일반 업종에서는 기존에 180일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60일 더 지원하겠다. 240일까지 확대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고용유지 지원율이 지급한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9월 30일까지만 연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10월이 되면 이게 90% 지원을 할지 아니면 그 코로나 이전에 67% 지원한 수준으로 돌아갈지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질문들하고 지금 풀어가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차라리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좀 부르거나 아니면 따로 뭐 녹화로라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 지급 중에 있고요.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 발표가 됐는데 대상은 어떻습니까? 대상은 어차피 우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관련해서는 특수형태 종사자나 프리랜서들 분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원 받으신 분들 150만 원 벌써 지원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추석 전에 어떤 징빙이나 이거 신청 없이 바로 50만 원 더 지급해 드립니다. 아니 그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고요. 149만 건, 176만 건이 신청이 됐는데 149만 건, 약 95%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왜 계속 지연되고 있냐 하면 어떤 증빙 자료에 대한 혼란들 잘 제출 못하시고 어떤 보완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응답이 늦으신 것 때문에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더 타이트하게 해서 추석 전에 모든 걸 지원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노무상담 이 주제 관련해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층을 고려한 결정인데요.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한다면 이분들 다시 어려워집니다.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